여러분,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만 듭니다. 사람들이 아직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다는 것. 차트 이야기 아닙니다. 단기 펌핑도 아닙니다. 이제 코인 시장은 가격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리플, 그 중에도 XRP죠. 대부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은 소송 끝났으니 오른다. 은행 채택되면 오른다. 언젠가는 쓰일 거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미 예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리플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하나씩 연결하는 겁니다. 미국 은행 하나를 연결합니다. 유럽 SEPA 소속 은행 하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순간 두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은행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승수구조죠. 직접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소속된 전체 금융 네트워크를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캔자스주의 CBW 뱅크, 뉴저지의 크로스 리버 뱅크가 리플 네트워크에 입주했고, 유럽에서는 SEPA 네트워크 은행 독일 페돌과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은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호주까지 전 세계 7개 대륙 결제 레일을 이미 구축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지금 이 레일의 기반은 XRP 플러스 ODL 구조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럽 이야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유럽 은행들은 SEPA로 묶여 있지만 결제 시스템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페이팔에서 벤모로도 바로 못 보내는 것처럼 각 결제 레일끼리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사일로 구조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그 모든 것의 다리 역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IBM 하이퍼레저, R3, 유럽 중앙은행 담보 시스템 ECMS와 연결돼 있고, 유럽 전 은행이 의무로 채택하는 결제 표준 PSD, ISO 2002 모델을 리플 API가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리플은 시스템은 이미 EU 전체 은행 결제망 기준에 맞춰 구축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면에서 살펴보면 유럽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라고 들어보셨죠? 리플은 룩셈부르크 정부와 직접 협의 후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EU 전역에서 은행 기관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식 기록도 나왔습니다. 2025년 1분기 유럽은행감독청 디지털금융부서에서 리플과 비공개 회의를 2차례나 진행했고요. 논의 내용은 MiCA 규제 프레임워크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유럽 내 사용 방안입니다. 이건 소문 아니고 실제 공식 회의록 기록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2026년도가 리플에게는 엄청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 시스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6년 DLT 기반 암호자산 플러스 중앙은행 화폐가 연결되는 통합결제 시스템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상의 자산과 중앙은행 돈이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은 이미 유럽 시스템 전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리플은 밖에서 도입될 날을 기다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기준 프레임 자체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장 얘기를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곧 코인 시장 끝난다. 이번 사이클 고점 이미 찍었다. 근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차트. 하지만 시장 진짜 원인은 차트가 아닙니다.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16년 넘게 글로벌 유동성과 거의 완벽하게 연동돼 움직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4년 주기 있죠? 그거 반감기 때문 아닙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채의 재융자 사이클이 평균 4년 템포로 흘러왔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번 사이클은 이미 기존 리듬에서 깨졌습니다. 재융자 주기가 5년으로 늘어난 상태, 유동성 회복이 1년 이상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분석가들 텀 리, 랄프 펄, 줄리안 비들 같은 인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2026년 중반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차트는 결과입니다. 유동성은 원인이고 시스템 채택은 구조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지금 시장은 가격 싸움을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죠. 누가 금융 인프라 위에 올라타느냐의 전쟁입니다. 리플은 필드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죠. 그 방주는 리플 홀더들을 모두 태워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시스템과 유동성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뉴스도 없고 사람들의 외침도 없습니다. 숫자와 구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이미 리플이 있습니다. 이건 추천도 선동도 아닙니다. 공개 자료 그대로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책임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건 차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시작한 사람 중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80%는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는데요. 수익을 낸 20% 중에서도 정작 행복해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는 돈을 벌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하루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손이 먼저 휴대폰을 찾고 메시지도 아닌 뉴스도 아닌 차트부터 열어보는 그 습관, 올랐으면 잠깐 숨이 쉬어지고 내렸으면 일어나기도 전에 기분이 가라앉는 그 느낌. 사실 제일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의 감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죠. 왜냐면 돈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투자 때문에 지쳤다라고 말하기엔 내가 뭔가 루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죠. 판단이 어려워서, 예측이 안 돼서, 혹은 타이밍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틀려서도 아니고 시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죠. 하루 안에도 감정이 너무 뒤섞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투자는 손실보다 감정 소비가 훨씬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매 순간순간 머릿속은 포지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내가 왜 그 가격에서 눌렀지라는 생각들, 혼자 죄책감 느끼는 그 이상한 시간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수익이 나도 허무하고 손실이 나도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계좌보다 먼저 무너진 게 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투자를 하면서 돈보다 내 하루를 더 많이 잃었습니다. 출근길, 집중해야 하는 업무 시간, 쉬는 시간, 잠들기 전까지 하루의 구멍마다 시장의 소음이 스며들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아,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기준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면 된다고, 지표를 알면 된다고, 정보를 많이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략을 지키는 나라는 인간이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한다고 조급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지식이 많아졌다고 공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아지면 더 흔들립니다. 더 비교하고, 더 불안해지고, 더 급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기법을 바꾼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나라는 것. 이 사고방식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니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군요. 뉴스에 덜 흔들리고, 폭락장에서 덜 겁먹고, 반등장에서 덜 들뜨고, 횡보장에서도 조급하지 않아졌습니다. 투자가 내 삶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투자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투자는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방식을 지키는 게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늘 늦게 겁을 먹고 너무 빨리 희망을 갖거든요. 감정은 항상 뒤늦게 반응합니다. 무너지고 나서 무서워하고 오르고 나서 탐욕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내 감정을 아예 시장에서 빼버릴 방법은 없을까? 가격은 떨어지면 기회를 만들고 오르면 위험을 만들지만 감정은 떨어지면 겁을 먹고 오르면 희망을 가져버립니다. 이 모순 속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없이 따라가던 이 단순한 원리들을 기술에 그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먼저 반응하고 가격이 오르면 욕망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 움직이는 방식. 폭락에도 반등에도 횡보에도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정하기만 하고 시스템이 하루 종일 움직이게 하자. 바로 DCA 기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DCA가 뭘까요? 달러 카스트 에브리징의 약자로 정액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가격을 예측할 필요 없이 조금씩 나눠 사서 이익 나면 자동으로 팔고 다시 시작하는 스마트한 무한 반복 매수, 매도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100배 혹은 1000배 그 이상의 수익을 이뤄준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에게 돈보다 정말 중요한 삶을 돌려줬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트를 먼저 보지 않아도 되고 폭락이 와도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반등이 와도 불필요한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회의를 하고 있을 때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조금씩 내 계좌에 쌓여갔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목소리를 냅니다. 자동 매매가 위험하다 혹은 내가 해야지 자동으로 했다가 큰일 난다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은 누군가 대신 판단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칙을 여러분 대신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한 금액, 여러분이 정한 주기, 여러분이 정한 자산을 감정 없이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실행해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인입니다. 다만 행동하고 일하는 건 시스템이 24시간 운영하는 구조죠.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사람 중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물어봤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고 싶네요. 투자를 하면서 진짜 자기 삶을 지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말이죠. 나의 하루가 시장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차트에 납치되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려야 할 건 시장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방법, DCA 자동 매매 시스템. DCA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네이버 폼만 작성해 주시면 확인되는 순서에 맞게 프로그램 링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족들과 더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세요.